일단 이재명 대표의 부산과 대구 유세가 그리고 그 안에 모였던 어떤 그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고 하면 특히 대구 유세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지역 유세들 중에 최고의 인파를 모았다고 할 정도 동대구역 앞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언론의 보도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영남권을 돌면서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투표를 포기하면 권력자의 이익이라며 꼭 투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는 투표율이 65%를 넘어야 승산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그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 연설 원본들을 현장 촬영본들을 지금 쭉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편집해서 내보낼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일부는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진짜 힘 있는 야당의 지도자의 모습을 저는 이재명한테서 봤다고 봅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영남 지역을 대하는 영남 지역 유권자를 대하는 연설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뭐냐면 그동안은 이게 아무 이유 없이 고개 숙이고 도와주십시오. 뭐 민주당을 찍어주십시오 이러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게 지금 이 정치, 지금 있는 이 나라가 잘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1번을 찍으십시오. 하지만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이번만이라도 회초리를 드는 심정으로 1번을 찍으세요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지. 즉, 그동안 어떤 진영 논리 사이에서 저쪽을 설득할 수 있는 워딩을 못 던지던 그냥 일상적인 연설에서 지금 현재 있는 상황, 현재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대로 살겠다고 생각하시면 가야 됩니다. 그냥 2번 찍으세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바꾸려면 1번을 찍으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어찌 보면 역풍 생각하고 선비지라는 옛날 민주당의 어떤 그 선거 전략을 보면 이게 못할 얘기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과감하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청중들한테 먹히고 있다는 거죠. 어제 동대구역에서 난리가 났다는데? 네. 뭔 의미의 난리야. 어마어마한 숫자가 사람들이 모였다니까. 엄청나게 몰려. 그래서 지하철 입구에서 동대구역 광장으로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거기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 지역이 왜 돈들이 모이고 서울 지역에 투자가 되는지 아느냐. 서울 지역은 서울 경기 있는 지역 안에는 여야가 서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산 하나라도 따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러한 노력들이 보내지다 보니까 2조 7조 원 하는 GTX니 뭐니 이런 것들도 그냥 계속 그쪽으로 가서 생긴다. 물론 지역적 배려나 이런 게 있겠지만 문제는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거다. 근데 지금 맨날 한쪽 진영에만 몰아갖고 찍어주면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민주당의 정치인을 본 적이 없어. 그것도 대구에 가서. 와, 지금 동대구역 보니까 사람이 어마어마하네요. 그 유세를 시작했던 그 시점 안에서는 광장 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모였다니까. 그래서 전국에서 어디를 돌아다니는 중에 최고 인파를 모은 게 이번에 동대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동대구에 있는 시민들도 물론 대구 시민들 전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민주당을 그래도 지원하고 또는 현실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대구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같은 정치인이 나타내주길 바랐던 거야. 와서 설득해주길 바랬고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다는 거지. 대구에서도 표가 나오고 대구에서도 의원이 당선이 된다고 하면 대구를 바꿔 나갈 수 있는 계기도 민주당도 그만큼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런 용감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정치인이 없었다는 거지. 현재 이재명 대표의 카리스마는요, 정말 엄청난 수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표로 연결되는 결집력들이 정말 효용감 있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에 조국 대표까지도 같이 참전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진짜로 비례와 지역구 안에서 정말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기대감, 설레임이 있을 정도입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이틀인 동안의 행보는 예정이 됐던 거고요. 또 어차피 대구와 부산 지역이 한때 우리나라 정치를 이끌던 야도이기도 했고 정치의 중심이었잖아요. 그 대구 시민들의 야성을 사실상 깨우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엄청난 시민들 아닙니까? 근데 원래- 지나가는 분들이 아니에요, 저분들이. 그러니까 원래 대구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나요? 저는 그걸 잘 몰라서 대구 분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지 아니면 원래 이 정도는 다 모였어요. 이 정도. 사상 초유입니다. 이 정도의 특히나 야당 대표의 연설을 보기 위해서 이재명을 보기 위해서 저거 국짐에서는 동원됐다고 우길지 모르지만 아, 대구 박근혜 일때 이런 모습이었다고? 대구에서 민주당이 무슨 동원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이와 같은 열기가 심상치 않다는 거야. 이제 전국이 사실상 경합지라고 볼 수 있을 수준으로 지금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지금 오늘 내일 사전투표율을 갱신을 하게 되면 더더욱 양쪽 진영의 지지자들의 결집도는 반대로 갈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요. 국짐, 서문시장 가도 저 정도는 안 모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생각해보니까 줄리가 서문시장 갔을 때, 룬이 서문시장 갔을 때 요 정도 급이 아니었구나. 아, 그러네. 그래서 이만큼을 이제- 동원 못하는 네, 건가? 그래서 얘네들이 예를 들어 맞불을 붙이려고 생각을 하면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데려다가 저기에서 똑같은 규모의 유서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돈 써갖고 그런 짓 하기도 했었어요. 진짜로. 돈 들이고 사람들, 공무원들이나 군인들 동원해가지고 막 저런 인파들 서로 모아가면서 서로 기싸움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저쪽 애들은 그럴 수 있는 지들이 여당이면서 현 집권당이면서 현 정부를 운영하면서도 그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결집도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투표율에서 앞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럼 호남은 맨날 민주당만 찍어서 발전을 못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민주당이면 다 같은 민주당인 줄 알았죠.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민주당만 찍으면 발전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호남의 패착은 어디에 있었냐? 호남 출신의 수박들이 드글드글했다.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었다. 무늬만 전라도 말을 쓸 뿐 속은 사실은 저쪽이었다. 그래서 전라도의 어떤 민주적인 어떤 선택과 이거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게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후에 김대중보다 더 많은 지지율을 노무현한테 줬고요. 그러니까요. 그 후에 노무현 정부 이후에 무너졌을 때는 민주당이 정동영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는 전국 최저 투표율을 보인 데가 전남북이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안철수 같은 정말 신흥 세력이 사기를 치고 들어왔을 때 기회를 줘서 전석을 석권을 시켜줬다가 그 전석을 다음번 회기에서 다 뺏어버린 것도 호남 지역의 민심이었는 게. 그래서 이번에는 민주당 호남 쪽 되게 공천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호남인들은요, 민주당에서 다 찍어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온 거예요, 늘.
그렇죠. 근데 그동안 그렇게 뽑아줬던 전남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사실상은 수박질을 하고 당내 파괴 행위를 하고 했던 거고, 그래서 그네들이 야 나는 현역 의원이니까 나는 짱짱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경선에 올라가자마자 한 명도 남김없이 사실상 호남 수박들은 거의 다 퇴출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지금 투표에 이제 본투표에 들어가다 보니까 훨씬 더 자신감 있고 믿음 있고 기대가 큰 거예요. 이제 후보부터 우리가 뽑았고 그렇지.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앞으로 국회에서 무슨 일을 해줄까? 그분들이 무슨 뭐 호남에 KTX 복선 놔달라고 그래서 뽑은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나라, 제대로 된 정치하라고 지금 투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특이한 건데 호남 분들은 여기 우리 지역 발전 얼마나 해줄 거야 이렇게 해서 뽑지 않아요. 호남 분들의 선택의 기준은 항상 누가 돼야지 이 나라를 더 발전시키고 그렇죠. 이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훨씬 뜻이 커요. 이분들은. 이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없는 과정 중에서도 투표를 이제 정동영 때처럼 포기하는 적도 있었습니다만, 최악은 되지 않도록 항상 차악을 선택할 줄 아는 현명한 선택을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맞아. 어떤 지역보다도 투표율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호남의 같은 민주시민으로서 진 빚이 되게 많고 항상 호남은 늘 우리에게 좀 모범이 되는 곳이잖아요. 솔직히. 그럼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뭐 이걸 통해 갖고 무슨 뭐 호남의 예상을 폭탄 예산을 개정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변화된 민주당이 존재하고 기틀을 받을 수 있었던 계기가 결국은 호남의 뿌리를 뒀던 김대중의 민주당에서 시작된 거고, 그 민주당이 지금은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 다 떨어낸 거잖아, 사실은. 그렇죠. 동교동파 떨어내고, 그 다음에 열린우리당파 떨어내고, 지금은 이낙연의 수박들까지도 전부 떨어내고, 이재명을 위한 선택을 한 거. 이재명 대표가 호남에 무슨 연고가 있어요? 아무 연고 없고요. 호남한테 뭐 약속한 거 없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을 밀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새로운 민주 정치를 구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호남이 모범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럼요. 항상 모범이 네. 되는 곳이 호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부산의 딸로 알고 있지만 저는 사실 전라도의 딸이에요. 저희 친가와 외가 다 저는 전라도거든요. 여러분, 전 전라도의 딸이에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선거는 이제 마무리만 남았습니다. 뚜껑만 덮으면 됩니다. 이 사전선거 잘 정리해가지고 이 붐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들을 꺼내 놓아야만 저들이 나중에라도 어설픈 조작질을 하려고 하는 아마 이런 류의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부산 해운대 지역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해가 연설을 하고 있을 때 난교 예찬이 난독을 부렸죠. 난입을 했죠. 사실 이거 매우 예의 없는 짓이거든요. 이거 선거 방해죄 아닙니까? 관련해서 기사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부산 수영구에서 유동철 후보 유세와 장해찬 유세가 동시간대에 겹치면서 소란이 좀 있었는데요. 장해찬이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는 유세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네, 스피커까지 동원하면서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일단 마이크를 잡고 있다가 멈춥니다. 멈추고 있는데 그 장해찬 쪽에서 더 이상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의 얘기를 시작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해나가면서 이게 바로 저쪽의 품격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사실 근데 장해찬 진짜. 입장에서는 존재감을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의 호만큼 정말 난잡한 행동을 하시네요. 난교 예찬 씨. 네.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나 아니면 민주당 후보에 대한 정치, 이번 선거와 관련된 구호로서 만일에, 유세 대결을 했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비난할 이유는 없다고 봐지는데, 여기에 장해찬이 난입한 이유는
법카 사건에 대한 내부 고발자를 데리고 아, 진짜? 법카 사건에 대한 사과를 하라라고 난동을 피우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태극기 집회에서나 할 만한 짓거리들을 하면서 몰려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네들 나름대로는 숫자를 최대한 동원을 했는데 와보니까 네.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 있었던 거예요. 저희 화면을 좀 볼까요? 소리도 같이 키워주시면은. 쟤네들이 이게 무슨 조폭들 어. 들어오듯이 들어온다. 기세당당하게 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검정 양복 입은 사람을 항상 저렇게 끌고 와요. 마치 저 사람은. 이재명이 선발한 저 사람이 누구냐면 이재명 대표 법과 관련한 내부 고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고발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재명 대표 심부름했는데 샌드위치에 야채 추가해갖고 1,000원을 더 썼다. 그래서 그걸로 검찰 조사를 받게 만든 지들 딴에는 내부 고발자인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말하자면 법카 의혹 사죄하라 뭐 이걸로 해갖고 시위를 하려고 이제 데리고 온 거야. 옆에 따라 피켓 들고 이런 사람 다 동원했겠죠. 문제는 시위장으로 저 지금 안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시위장으로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점점 주변에 파란색 물결과 시민들한테 둘러싸이는 거예요. 저게 지금 다 파란색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호구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지. 이 숫자를 냈고 잠깐만, 호랑이 스스로 입으로 들어오는 거야. 거예요? 호구 안으로 지가 기어 들어와갖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같이 왔던 사람들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이렇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뒤쪽에 다 파란색. 그렇죠. 있잖아요. 이 새끼들 뭐야? 하는 의미인 거고, 지금 앞에서 이걸 막고 있는 사람들도 무슨 경호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반 시민들입니다. 부산 지역의 일반 시민들이라고요. 그런데 장해찬도 생각이 있으면 후보가 저런 모습을 보이면 지지했던 사람들조차도 부끄러워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겁니다. 저렇게라도 해야 신문이든 언론 뉴스에라든 하나 나오니까 저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있는 거죠. 정부 후보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몇 명 되지가 않으니까. 뒷단에는 많이 데리고 왔는데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있는 거예요. 왜? 쟤는 해운대구 어디 돌아다녀봐도 저렇게 사람 모인 데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왔겠죠. 그럼 미안하지만 또 득보야, 부산 사람들한테. 아니 무소속인 새끼가 저렇게 대놓고 빨간색을 치고 다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단일화 못한 상태에서 저 상태로 쭉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낙선을 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까지 잘 버텨라. 마지막까지 잘 버티시고요. 잘 버텨라. 국진당 쪽 부산 수영구에서는 최초로 민주당이 그렇죠. 당선이 되겠네요. 와. 이게 그 국진당 현재 후보 입장에서도 물려줄 이유가 없는 게요. 2등입니다. 그렇죠. 네. 본인이 2등이고 장혜찬이 3등이야. 그리고 30% 가까운 지지율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장혜찬이 포기하면 당선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장혜찬이 포기하면 자기가 되는데 왜 자기한테 자꾸 포기를 그리고 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지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만두면 다음번 4년 이후에 본인이 거기에서 출마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완주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장혜찬이 여기에서 스스로 고집을 꺾는 게 사실은 유일한 선택지인데 얘는 꺾지 않을 걸로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정말 수영 지역에서의 승리가 가능해진 거고요.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던 부산 지역 안에서의 민주당 과반수 10석을 채우는 또는 정말요. 12석을 채우는 미랄이 돼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게 예찬이 덕입니다. 뭘 또 얘한테 다 모든 게라고 얘기해. 이 예찬이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깽판을 쳐주지 않았으면 부산 전체의 이 비호감, 이
부산 그 비난 발언 뭐 이런 것들 하나도 지금 사죄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표심에, 부산 전역의 표심에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부산에서 우리가 왜 한번 그걸 경험했잖아요. 아유, 뭐, 많이 되는 건 좋은데 이 사람들이 다 속까지 우리 편인지 아닌지를 여전히 아리까리한 사람들이 몇 명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누굽니까? 서은숙 최고위원 아니겠습니까? 저는 일단 은수건이가 떡하니 당선이 돼서 은수건이 밑으로 다 해쳐 모여를 하면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산이 정말 디비졌으면 좋겠다. 간절한 바람입니다.